당시에 주식 평가 금액만 한 5천억 정도 됐다 그래요. 제가 사전 미팅 때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1조 원을 번 개미 투자자, 1조 원을 번 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건 뭐 저기 그 시장 내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인데 번 얘기는 사실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나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밥 사달랄까 봐. 네.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돈 잃은 사람들부터 좀 저기 그 알아봐야 돼요. 얼마나 저기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 버는 것이 그 사례가 얼마나 귀한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뭐 간단히 저기 그 한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에는 과거에 이제 큰 손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역대 큰 손, 지금도 큰 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살아 있는 사람들은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말년에 다 말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제일 큰 손이 광화문 곰이라는 분이 있어요. 광화문 곰. 광화문 곰은 이제 본명이 고성일 씨고, 이분은 아주 저기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북한의 저기 그 한백 지방인가 거기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광목 장사했어요. 섬유 일을 하신 거죠. 1960년대에는 저 대구 지방에서 염색업 이렇게 하셨었는데 1960년 저기 이 세금 납부 실적을 보면은 우리나라 수입세 납부 실적이 2위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옷 만들고 하는 회사 중에서 제일모직이라든지 뭐 저기 이런 게 아주 사람들이 좋은 회사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 그보다 더 큰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삼성의 주력 저기 그 기업이었던 제일모직이나 저기 뭐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이제 그 큰 사업을 했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1960년대 그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생각을 한 거죠. 전쟁 이후에 우리 1953년에 6.25가 끝났으니까 네. 이제 우리가 59년생, 60년생, 61년생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본인도 애를 많이 낳은 거죠. 사람들이 전쟁의 상처가 좀 아물고 그리고 이제 등 따시고 배가 불러지면은 그러면 이제 애를 많이 낳을 것이다. 본인도 8남매인가 5남매인가 뭐 그래서 많이 낳았어요. 당시에 또 우리 때는 그 자식들을 많이 낳았죠. 우리 형제들이 또 많은 집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3형제였었는데 우리 집이 동네 제일 작았어요. 보통 뭐 4형제, 5형제 됐으니까. 그렇다면 60년대 당시에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후라이님은 그때 그 시기라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60년대잖아요. 뭐 주식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죠? 예, 땅이에요. 땅. 네. 부동산까지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토는 좁은데 저기 그 애들은 많이 낳고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는 저기 이 땅이 좁아지게 되니까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이 광화문 곰 이분이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땅들을 거의 뭐 이런 얘기 써도 되죠. 아도를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증권업계에 처음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도 광화문 곰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서울로 들어올 수 없다. 그 정도로 서울 근교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1970년대에 들어오면 1973년 이럴 때부터 이제 오일 쇼크가 온단 말이에요. 오일 쇼크는 유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뭐 저기 배럴당 1달러, 2달러 하던 게 뭐 10달러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중동 쪽에 오일 머니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 이제 개발을 시작한 거죠. 도로 닦고 인프라 저기 건설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들이 건설회사들이 중동에 나가서 건설 수주를 하면은 수주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딱 뜨면은 건설업종에 있는 전 종목이 다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 왜 점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점상. 네. 당시는 이제 점상이 쉬웠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한가 제한폭이 평균 4.6%였어요. 지금은 이제 30%지만 지금은 이제 점상 나오기가 쉽지 않은 시장 구조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점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건설주만 사면 큰 돈을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건설주 파동이라고 불러요. 이 건설주 파동이 불었을 때 광화문 곰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옵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하나 냈는데 그 사무실의 위치가 이제 광화문인 거예요.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그러니까 세영상사라고 하는 이제 사무실 하나 열었고 또 그럼 왜 곰이냐?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시장에서는 일본적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주문 한번 낼 때 수량 이걸 때 한 담아라고 그래요. 네, 뭐 일본말 써서 좀 저기 기분 나쁘시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원래 일본말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한 담화에 보통 보면은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증권거래소가 어디 있었냐면 이 명동에 있었어요. 명동에 코스모스 백화점 바로 앞에 증권 빌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 증권 거래소였어요. 19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여의도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동이 영업부고
광화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보 빌딩 있고 한데 거기가 이제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에 이제 25개 증권사의 지점이 다 있어요. 광화문 지점에 있는 직원들이 한 명씩 다 그 세영상사에 가서 아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해주고 커피 타주고 그러면서 이제 주문 한번 받으면 그 점포, 그러니까 그 지점에 한 3개월 정도에 먹을 거리 생겨요.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1989년 4월 1일 날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찍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광화문 곰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을 핸들링하고 있느냐. 주식시장에서. 네. 지금이야 뭐 하루 거래 대금이 뭐 20조, 3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주식 평가 금액만 한 5천억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제 누가 뭘 사고 못 팔았느냐를 보면은 이제 외국인은 뭐 사고 팔았느냐, 기관은 뭐 사고 팔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못 샀어요. 우리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92년 1월 3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제 그 신문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기관은 뭘 샀는지, 큰 손은 뭘 샀는지. 근데 그 큰 손 중에 K씨, 고성일 씨니까 K씨가 뭘 샀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나오면 그 종목이 그냥 상한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광화문 곰이 샀다는 이유만으로 상한가 2, 3일씩 가고. 그랬던 이제 사람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90년대 주가가 떨어지고, 금융실명제하고, 코스피 200 지수가 발표되고 하면서 주가 양극화가 나타나고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그 주식시장에 있던 그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싹 다 날리고 돌아가신 거죠. 남은 게 없어요. 당시 뭐 그 주식담보대출 받고 그리고 부동산도 그 많던 걸 가지고 다 담보 잡히고 그걸로 또 주식 사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차고도 넘쳐요.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뭐 장영자 씨 이런 사람들도 어음사기 다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다 망가지고 해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데 어느 날 이제 그 소문이 쫙 도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한 1조 원 정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궁금하잖아요. 네, 가서 이제 봤더니 1조 원 좀 안 된다 그래요. 뭐 9천 몇백억.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1조를 못 채웠으니까 1조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1조가 넘어간 거지 심리적으로. 어떻게 벌었느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심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투자할 때는 감정을 빼야 돼요. 인간의 감정을 빼고 주식은 무조건 기계처럼 예를 들어서 딱 사고 파는 데를 정해놓고 딱 그것만 해서 해야지. 그분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그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선물 그 1포인트가 25만 원이에요. 당시 이제 50만 원이었었는데 벌면 50만 원, 잃으면 25만 원. 이런 원칙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딱 그것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50만 원 벌고 나니까 1포인트를 더 벌면은 100만 원 되잖아요. 마음이 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조를 번 사람이 있고 이분은 나중에 이제 회사를 사서 경영을 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제 그 샀던 회사를 다시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실명이 있는데 그 실명대로는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장 내에서 그렇게 원칙을 잘 지킨 사람들은 돈을 꽤 벌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수십조 원의 돈들이 흘러다니는 아주 큰 강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 강을 딱 막고 돈을 다 벌려고 하면은 우리 광화문 곰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할머니라든지 라이터박이라든지 뭐 맨발의 헨리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라이터박은 뭐 특이하네요. 명동에 굉장히 큰 사채업자가 있었어요. 네, 옛날 사람들이죠. 장 맞았을 때 한번 확 들고 가잖아요. 그럼 뭐 보도 터지고 하는데 네. 그렇게 밀려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그 물을 떠갔어서 쓸 만큼만 쓰게 된다면 마실 만큼만. 그렇죠. 바가지 크기에 따라서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수억이 될 수도 있고 몇천만이 될 수도 있고 몇백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욕심을 낮추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이 많이 있죠. 시장에는 그런 사례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 사례를 접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서. 그렇죠. 이제 누가 망했다고 그렇게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신문에 기사로 나왔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재를 하면은 요즘에 뭐 블로그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신문 그 PDF 그 원본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어딥니까? 국회 도서관이나 아니면 국립수장 도서관이나 심심할 때 가가지고 그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다만 이제 시간을 길게 잡고 봐야 되는 거죠. 10년 단위로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버릇이 강하게 있어서 그게 문제거든요.